그의 뜨거운 혀끝은 골반의 뼈가 살짝 드러나는 가장 민감한 경계를 집요하게 더듬었다. 연옥은 정남의 다음 움직임을 갈망하며 깊은 신음을 토했다. 마침내 그의 입술과 혀는 은밀한 중심부로 더욱 느릿하고 끈적하게 접근했다. 이 과정은 모든 기대와 긴장을 극대화시키며 연옥에게 참을 수 없는 고문처럼 느껴졌다. 정남은 연옥의 몸이 스스로 열기를 뿜어내도록 유도했다. 혀끝이 가장 갈망하는 지점을 가장 미세하게 건드리는 순간 연옥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뒤틀었다. 연옥은 참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탐닉에 응했다. 정남은 그녀의 열기로 충만한 중심을 집요하게 탐닉하며 그녀의 격렬한 반응을 마지막까지 이끌었다. 연옥의 몸이 전율로 떨리고 최고의 정점에 도달하자 정남은 천천히 그녀에게서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몸을 돌려 자신의 단단해진 중심을 연옥의 입으로 가져갔다. 정남은 연옥의 젖은 얼굴을 보며 가장 노골적으로 자신을 그녀에게 허락했다. 연옥은 망설임 없이 그의 단단한 중심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차원의 탐닉으로 이어졌다. 정남은 연옥의 섬세한 움직임과 숨막히는 열정에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숨결과 혀의 끈적한 애무는 그를 다시 한번 최고조로 몰아넣었다. 본격적으로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무료로 채널을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무료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언니. 출장을 떠난 아내의 빈자리는 공백이 아니었다. 진공이었다.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고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만드는 묵직한 부재. 정남은 3살짜리 아이의 그림자 속에서 매일 허우적거렸다. 그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이의 식사 시간과 낮잠 타이밍, 그리고 쏟아지는 짜증의 틈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벽에 걸린 시계만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심장을 긁어댔다. 정남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이틀 밤을 지새운 눈가처럼 피로했다. 정말. 그가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을 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울렸다. 정남은 그것이 아내의 언니 연옥임을 알았다. 며칠 전 아내의 간곡한 부탁과 연옥의 짧은 승낙으로 시작된 동거였다. 문은 열어놨지? 나 들어간다. 목소리는 잔잔했다. 공기에 닿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스며드는 물 같았다. 정남은 황급히 일어섰다. 연옥은 얇은 트렌치코트 차림이었다. 간소한 짐 가방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목은 가늘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긴 여행을 온 사람 같지 않았다. 잠시 쉬었다가 갈 곳을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고맙습니다, 누나. 정말 염치 없는데. 정남의 말이 길어지자 연옥이 가볍게 손을 저었다. 돌봄에 염치는 없어. 애가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웃었지만 그 미소는 늘 반걸음 정도 물러나 있었다. 따뜻했지만 결코 속을 보이지 않았다.
정남은 연옥에게서 옅은 외로움의 냄새를 맡았다. 따뜻함은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켜놓은 작은 난로 같았다. 그 난로의 온기 속으로 정남이 서서히 끌려 들어갔다. 연옥이 온 뒤 집의 리듬이 바뀌었다. 정남의 시계는 다시 정상 속도로 돌아왔고 아이는 예측 가능한 시간에 웃고 울었다. 연옥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길은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다. 아이를 목욕시킬 때 그녀는 물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 손등을 여러 번 담갔다 뺐다. 손이 차네. 어느 날 정남이 무심코 말했다. 연옥은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웃었다. 그 웃음은 정남의 질문을 거절하는 방식이었다. 저녁 식사 준비는 일종의 공동 작업이었다. 정남은 주로 썰고 연옥은 조리했다. 주방이 좁았고 둘은 끊임없이 서로의 경계를 침범했다. 정남이 채소를 썰다 뒤를 돌면 연옥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정남은 연옥의 숨결을 느꼈다. 얇은 면 티셔츠 사이로 느껴지는 체온, 그녀가 내쉬는 숨의 미지근함. 육체가 너무 가까워지면 정남의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이것은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은 생존 반응이었다. 이거 더 익혀야 할까? 연옥이 냄비 속을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정남은 그녀의 머리 위로 시선을 두었다. 희미한 샴푸 향. 그는 연옥의 어깨 너머로 냄비를 바라보았지만 사실은 냄비 속의 음식이 아니라 연옥의 쇄골 아래로 이어지는 선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선은 너무나 매끄러웠고 그 경계는 정남에게 위험할 정도로 익숙한, 하지만 아내와는 미묘하게 다른 곡선이었다. 아니요. 충분한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연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냄비 뚜껑을 닫았다. 그 동작은 간결했지만 정남에게는 너무 긴 서사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외로움이 만들어낸 온도차였다. 아내의 차가운 부재와 연옥의 억눌린 온기. 그 둘 사이에서 정남의 감정은 과열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아이는 연옥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연옥이 읽어주는 그림책 소리는 정남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깊었다. 연옥은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아이가 잠든 후에도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밤 11시. 거실에는 짙은 어둠이 내렸다. 연옥은 낮잠 이불을 정리했고 정남은 거실 구석에 장난감들을 모았다. 둘 사이에는 늘 1미터의 안전거리가 있었다. 대화는 짧았고 눈빛은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돌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배려였다. 이날 밤 그들의 안전거리가 무너졌다. 정남이 아이의 블록 상자를 들고 연옥 옆을 지나쳤다. 연옥은 이불 모서리를 정리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끝이 스쳤다. 아주 짧은 찰나. 깃털처럼 가벼운 마찰. 하지만 정남의 몸 전체에 흐르는 피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심장으로 역류하는 듯했다. 시간이 멈췄다. 연옥의 손등은 따뜻했다. 정남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 접촉점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블록 상자를 들고 있는 정남의 팔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고 연옥은 이불 모서리를 놓치지 않으려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눈빛이 정남을 향했다. 정남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눈에 비친 연옥의 동공은 검고 깊었으며 그 안에 정남 자신이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눈빛은 사정적이었고 절절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된 고백이었다. 그의 심장은 멈춘 듯 고요했고 그 대신 피부가, 손끝이, 체온이 격렬하게 고동쳤다. 연옥이 먼저 손을 뺐다. 너무나 천천히. 느린 화면 속에서 그녀의 가녀린 손끝이 정남의 손바닥을 완전히 놓아주기까지 영원과 같은 1초가 걸렸다. 미안. 연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닙니다. 정남의 대답은 숨소리 같았다. 두 사람은 마주 선 채 멈췄던 시간을 다시 밀어내야 했다. 그들이 움직였을 때 손끝이 스친 자리에 짙은 연기 같은 여운이 남아 거실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 정남은 잠들지 못했다. 그의 손바닥은 연옥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다. 돌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가장 은밀하고 뜨거운 온기를. 손끝이 스친 그 밤 이후 모든 것이 뒤틀렸다. 정남은 연옥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연옥 또한 대화 중 시선을 바닥에 떨구거나 아이에게 고정시켰다. 돌봄의 경계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아래로 흐르는 강물은 이미 범람 직전이었다. 이 균형은 비오는 저녁 아이의 고열로 무너졌다. 정남은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다. 아이의 호흡은 거칠었고 작은 몸은 뜨거웠다. 정남은 해열제와 찬 수건 사이에서 정신없이 허둥거렸다. 자신의 무능함이 아이의 고통으로 증폭되는 것 같아 절망했다. 누나,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연락드렸어요. 정남이 전화를 걸자마자 연옥은 달려왔다. 그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였다.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숨은 가빴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정남의 심장이 다시 한번 연옥의 고요함에 반응했다. 괜찮아. 내가 볼게. 연옥은 젖은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아이에게 다가섰다. 그녀는 정남보다 훨씬 침착했다. 체온을 재고 미지근한 물로 아이의 팔다리를 닦아주었다. 정남은 그저 병든 아이를 중심으로 연옥이 움직이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1시간. 아이의 숨소리가 진정되고 작은 미열만 남았다. 연옥은 아이를 안고 침실로 들어갔고 능숙한 손길로 아이를 깊은 잠에 빠뜨렸다. 자정이 넘은 시각. 거실에는 희미한 간접 조명만이 켜져 있었다. 밖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후려쳤다. 정남과 연옥은 침실 문 앞에서 멀리 떨어진 소파에 각각 앉았다. 정남은 연옥의 젖은 머리칼에서 희미한 물비린내와 함께 따뜻한 비누 냄새가 섞여 나는 것을 감지했다. 고마워요, 누나. 정말. 정남이 말했다. 고마워할 일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혼자였다면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연옥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정남을 향했다. 정남은 숨을 들이켰다. 시간이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빗물에 씻겨나간 후회, 그리고 그 아래 깊숙이 가라앉은 그 감정이 선명하게 읽혔다. 그것은 정남이 읽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외롭고 절절한 고백이었다. 연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파 팔걸이에서 떨어진 쿠션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남이 앉은 소파 쪽으로 다가왔다. 2걸음, 그리고 멈췄다. 쿠션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정남아. 그녀가 처음으로 동생의 남편이 아닌 한 남자로서 정남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이 정남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마주 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연욱은 정남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제 둘 사이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연욱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가 정남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젖은 옷 때문인지 아니면 억눌린 감정 때문인지 연욱의 체온은 평소보다 훨씬 높았다. 정남이 먼저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이 연욱의 뺨에 닿았다. 피부가 만나는 순간 세상은 다시 암전되었다. 정남의 손바닥 아래 연욱의 피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그녀의 고백이었고 정남의 대답이었다. 누나. 그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연욱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턱선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팽팽했다. 정남은 그녀의 떨리는 눈꺼풀 위로 가볍게 엄지손가락을 문질렀다. 이건 옳지 않아. 연욱이 속삭였지만 그 말은 곧바로 정남의 입술에 갇혔다. 그의 입술은 망설임이 없었다. 사정적이고 절절한 키스. 육체의 탐욕보다 감정의 간절함이 앞섰다. 그들은 숨을 쉬는 것을 잊었다. 모든 억압과 경계, 그리고 죄책감이 연욱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작은 신음과 함께 녹아내렸다. 그들의 혀끝이 닿았을 때 정남은 자신이 연욱의 눈물 맛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뜨겁고 짠 액체. 그녀는 정남의 목덜미를 부여잡았다. 손톱이 그의 피부를 긁었다. 고통과 쾌락이 뒤섞였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붙잡고 무너졌다. 젖은 옷, 뜨거운 체온, 그리고 멈추지 않는 떨림. 아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숨소리만이 그들이 아직 세상의 경계 안에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 순간 감정이 육체보다 훨씬 뜨거웠다. 그것은 충동이 아니라 오랜 외로움 끝에 서로를 발견한 두 영혼의 격렬한 해방이었다. 그날 이후 둘은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를 피했다. 연욱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정남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머물렀다. 그들의 대화는 다시 건조하고 짧아졌다. 하지만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혹은 주방에서 우연히 스칠 때마다 첫 번째 키스의 짠맛과 떨림이 되살아났다. 외면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깊이 들어섰다. 정남은 주말 나들이를 제안했다. 아이 때문에요.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아이를 매개로 연옥과 함께할 시간을 갈망했다. 연옥은 잠시 망설이다 승낙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한 그녀의 눈빛은 정남의 마음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다. 주말, 그들은 교회의 작은 펜션으로 향했다. 가을 끝자락의 쌀쌀한 날씨였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이내 굵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속에서 아이는 잠시 신나게 뛰어놀았다. 연옥과 정남은 멀찍이서 아이를 지켜보았다. 연옥이 외투를 챙기지 않아 정남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괜찮아요. 누나 감기 걸려요. 너도 졌잖아. 연옥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아이를 안고 펜션 안으로 들어섰을 때 셋 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아이를 먼저 씻기고 잠자리에 눕힌 후 정남과 연옥은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다시 빗소리만이 펜션을 채웠다. 정남은 젖은 셔츠를 벗고 마른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그는 거실로 나왔다. 연옥이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얇은 니트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털고 있었는데 그 동작이 정남의 눈에는 느리고 관능적으로 보였다. 정남은 그녀 뒤로 다가섰다. 그는 그녀에게서 나는 익숙한 샴푸 향과 빗물 냄새를 들이마셨다. 누나.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연옥은 흠칫 놀라 몸을 돌렸다.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젖은 니트 아래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이 정남의 손바닥에 그대로 와닿았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젖어 있었다. 빗물이 아니었다. 땀이었다. 혹은 눈물. 안 돼. 정남아, 우리 다시 실수하면 안 돼. 연옥의 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정남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절실하게 정남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정남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몸이 그의 품 안으로 무너져 내렸다. 정남은 연옥의 귀에 속삭였다. 이미 실수했어요. 멈출 수 없어요. 그 순간 연옥이 눈을 감으며 말했다. 이건 실수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남은 그녀를 들어 올렸다. 젖은 옷, 빗소리, 가깝게 닿은 체온. 모든 것이 격렬하게 뒤섞였다. 펜션의 고요함 속에서 아이의 작은 숨소리는 멀리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정남은 연옥의 피부에 입술을 묻었다. 연옥의 손이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격정은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들은 죄책감과 갈망, 외로움과 안도감 속에서 서로를 탐했다. 펜션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는 그들의 비밀을 감추어주는 배경음악이었다. 정남의 몸은 연옥의 부드럽고 억압된 체온에 완전히 녹아내렸다. 이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었다. 본능과 감정이 겹쳐지는, 시간이 느려지는, 영원히 멈추고 싶은 순간의 반복이었다. 두 번째 격정 이후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인정했다. 침묵 속에서 대화 대신 눈빛으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거울이 되었다. 아내의 부재, 정남의 고립, 연옥의 텅 빈 공간. 그 모든 것을 채워주는 유일한 해답이 서로의 체온임을 알았다.
그들은 짧은 여행을 계획했다. 아이는 연옥의 먼 지인에게 맡겼다. 이틀. 오직 둘만을 위한 완전히 도난당한 시간. 정남이 운전했고 연옥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적었지만 공기는 밀도 높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옥의 손이 조수석 팔걸이 위에 놓여 있었다. 정남은 신호 대기 중 그녀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이번에는 떨림이 없었다. 다만 깊은 안도감만이 있었다. 연옥은 고개를 돌려 정남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묵은 곳은 바닷가의 작은 숙소였다. 파도 소리만이 들리는 완벽하게 고립된 공간.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서로를 탐했다. 이것은 이전의 격정과 달랐다. 이전이 비밀스러운 충동이었다면 이번은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려는 집착이었다. 정남은 연옥의 목선, 쇄골, 어깨를 따라 입술을 이동하며 그녀의 몸에 자신만의 언어를 새겼다. 연옥은 숨막히는 순간마다 정남의 귀에 속삭였다. 가지마. 정남아. 가지마. 그것은 정남에게 이별을 두려워하는 간절한 주문이었고 그들만의 세계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절규였다. 정남은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여기 있을게. 영원히. 말은 거짓일지라도 그 순간의 감정은 진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연옥의 가늘고 섬세한 손목은 정남의 등허리를 단단히 감쌌고 그녀의 손끝은 그의 강인한 등 근육 위를 미세하게 떨며 움켜쥐었다. 정남의 거친 숨결은 연옥의 귓가를 뜨겁게 달구었다. 이 숨소리는 갈망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정남은 거친 숨결을 귓가에 집중시킨 채 고개를 돌려 연옥의 귓바퀴와 귓볼을 입술로 덮었다. 그의 젖은 혀끝은 가장 느리고 집요한 방식으로 귓볼을 탐닉했고 연옥의 전신에 소름이 돋아나게 했다. 이 농밀한 애무는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맹세였다. 귓가의 맴도는 그의 뜨거운 입김과 끈적한 움직임은 연옥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동시에 정남의 단단한 팔은 연옥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자신에게 더욱 맹렬하게 밀착시켰다. 그는 자신의 묵직하고 단단한 중심을 연옥의 은밀한 영역에 맞닿게 했다. 정남은 허리를 뒤로 깊숙이 밀어넣어 그녀의 등허리와 자신의 몸이 완벽하게 결합되도록 압력을 가했다. 연옥의 숨은 억눌린 신음으로 바뀌었다. 정남의 손은 가늘게 감싸고 있던 연옥의 손목을 놓아 그녀의 가슴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의 손바닥은 연옥의 심장 바로 아래 가장 연약한 부위를 묵직하게 압박했다. 그녀는 그의 손 아래에서 자신도 모르게 몸을 뒤틀었고 다음 단계의 격정을 본능적으로 갈망했다. 정남은 연옥의 등 뒤에서 그녀의 허리선부터 은밀한 중심부까지 입술과 혀로 느릿하고 고문과 같은 탐닉을 시작했다. 정남의 고개는 연옥의 목덜미에서 등허리를 타고 내려왔다. 그의 입술은
연옥에 가는 허리선을 따라 부드러운 압력으로 미끄러졌다. 이 느릿한 움직임은 연옥의 호흡을 완전히 흐트러뜨렸다. 그의 뜨거운 혀끝은 골반의 뼈가 살짝 드러나는 가장 민감한 경계를 집요하게 더듬었다. 연옥은 정남의 다음 움직임을 갈망하며 더더 깊은 신음을 토했다. 마침내 그의 입술과 혀는 은밀한 중심부로 더욱 느릿하고 끈적하게 접근했다. 이 과정은 모든 기대와 긴장을 극대화시키며 연옥에게 참을 수 없는 고문처럼 느껴졌다. 정남은 연옥의 몸이 스스로 열기를 뿜어내도록 유도했다. 혀끝이 가장 갈망하는 지점을 가장 미세하게 건드리는 순간 연옥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뒤틀었다. 연옥은 참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탐닉에 응했다. 정남은 그녀의 열기로 충만한 중심을 집요하게 탐닉하며 그녀의 격렬한 반응을 마지막까지 이끌었다. 연옥의 몸이 전율로 떨리고 최고의 정점에 도달하자 정남은 천천히 그녀에게서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몸을 돌려 자신의 단단해진 중심을 연옥의 입으로 가져갔다. 정남은 연옥의 젖은 얼굴을 보며 가장 노골적으로 자신을 그녀에게 허락했다. 연옥은 망설임 없이 그의 단단한 중심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차원의 탐닉으로 이어졌다. 정남은 연옥의 섬세한 움직임과 숨막히는 열정에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숨결과 혀의 끈적한 애무는 그를 다시 한번 최고조로 몰아넣었다. 그들의 육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정남은 연옥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그 리듬이 자신의 심장 박동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착각에 빠졌다. 시간이 느려지는 서술이 반복되었다. 1초가 1분처럼 늘어났다. 그들의 체액과 눈물, 땀이 뒤섞였다. 그들은 온전히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창밖의 세상, 아내, 아이, 죄책감, 모든 것이 지워졌다. 그들의 세상은 침대 위, 서로의 품 안으로 좁혀졌다. 그날 밤, 그들은 해가 뜰 때까지 사랑했다. 잠들지 않았다. 서로를 껴안은 채 끊임없이 속삭이고 끊임없이 입 맞추었다. 연옥은 말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겠지. 정남은 대답 대신 그녀의 입술에 다시 키스했다. 이 이틀은 그들의 생애 가장 뜨거운 그리고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다. 도난당한 이틀은 잔인하게 끝났다. 아내의 귀국 일정이 임박했다. 연옥은 짐을 싸기 시작했고 정남은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는 척했다. 집안은 다시 공백과 진공 상태로 돌아갔다. 연옥이 떠나기로 한 날 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정남은 연옥의 방문 앞에 섰다. 연옥은 작은 짐 가방을 닫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누나, 이제 가야지. 연옥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했다. 그 건조함이 정남을 미치게 만들었다. 정남은 연옥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차가웠다.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다시 켜놓은 작은 난로의 불이 꺼진 것 같았다. 이렇게 끝내요? 연옥은 정남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억지로 삼키고 있었다.
우린 이미 멈췄어야 했어. 정남아.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남은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다. 격렬하고 무자비한 포옹이었다. 으스러질 듯한 힘. 그는 연옥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떨었다. 말 대신 눈물이, 후회 대신 입맞춤이 이어지는 절정. 그녀의 눈물이 정남의 셔츠를 적셨다. 연옥은 결국 무너졌다. 억눌렸던 모든 감정, 죄책감, 그리고 사랑이 그녀의 몸에서 터져나왔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떨림은 지진처럼 격렬했다. 나, 너를 사랑해. 연옥이 숨막히는 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우린 이렇게 헤어져야 해. 제발, 나를 놔줘. 정남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그녀의 젖은 입술을 거칠게 탐했다. 마지막 키스.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격정. 그는 연옥을 침대로 이끌었다. 서로를 확인하고 소유하는 과정이었며 영원히 각인시키려는 몸부림이었다. 정남은 연옥의 모든 것을 기억하려 했다. 그녀의 체온, 그녀의 작은 신음, 그녀의 눈빛에 담긴 절망과 사랑. 연옥은 정남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고통과 쾌락, 사랑과 죄책감. 그들의 육체가 마지막으로 겹쳐지는 순간 정남은 연옥의 허리를 감싸 안고 외쳤다. 소리 없는 절규였다. 나는 너를 잃지 않을 거야. 새벽이 되었다. 연옥은 조용히 정남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침대에 널브러진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끝이 스쳤던 첫날 밤을 기억했다. 그녀는 짐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다. 정남은 눈을 떴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침대에 박힌 채 연옥이 현관문을 열고 닫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짧았고 너무나 영원했다. 연옥이 떠난 후 정남은 텅 빈 집에서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의 몸에는 연옥의 체온이, 그의 심장에는 연옥의 절규가 박혀 있었다. 그는 이별을 했지만 그의 영혼은 연옥에게 남아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시작이었다.